(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사고가 결국 예견된 인재였다는 정황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종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고 또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네, 현재 붕괴 사고 관련해서 14명이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굴착기 기사 그리고 현장 책임자 2명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그런 상황이고요. 시행사, 시공사 관계자들, 감리회사 대표 그리고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 등이 현재 입건된 상황입니다. 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불법 하도급을 하고요. 해체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철거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었고 17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네. 여기에 경찰은 구청, 시청은 물론이고요. 재개발 조합 그리고 업체 등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해체 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무리하게 철거 공사를 진행을 했고 또 불법으로 다단계 하청을 준 정황도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네, 건물을 위에서부터 철거한 것이 아니고요. 네. 중간부터 철거한 것이다. 이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구조물을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철제 로프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네. 이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철거 업체가 아니라 2차, 3차 하도급 업체가 불법으로 철거를 진행한 점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단가도 낮아졌고요. 결국 부실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뭔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이번 경우처럼 인명사고가 나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처벌이 미미한 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불법 하도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정하고는 있는데 네. 실제 인명사고를 일으킨 행위자에게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년이었죠.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 역시 불법 하도급 현장이었거든요. 네. 현장 소장에게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불법 하도급 관계자들에게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역시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상황의 중대함과는 달리 생각보다 경미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재하도급을 준 원청도 책임을 회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졌고 그런 거 보면 이번 경우에는 원청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원청이 직접 하도급을 지시했다거나 아니라면은 알고도 묵인했다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은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큰 사고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명칭인데요. 해당 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중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본 사안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미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개념 때문인데 중대재해는 두 가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노무자들이 다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건처럼 시민들이 다친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느냐 이걸 검토해야 하는 건데 버스, 도로의 결함 때문에 시민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라면은 중대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도로의 결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철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거든요. 그래서 중대시민재해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고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 같은 뒤늦은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 사고는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사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명한 인재에 해당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예방 시스템이 도입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지금 모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대 시민재해 개념에 건축 그리고 해체 건설 현장 이걸 추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최근에 밝혔고 또 해체 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고요.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적인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요 불법 하도급 그리고 불법 시공이 당연시되는 이런 인식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원칙만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